진중권의 직직직 썰썰썰. 만약 내가 한동훈에 참모라면 교수님은 어떤 조언 주시겠는지요? 뭐 신문 보니까 지인들한테 출마한다라고 메시지를 보냈다고 하는데 나한테 안 보낸 거 보니까 나는 지인도 아닌 모양인데 무슨 참모까지 가겠습니까? 네. 그냥 한마디입니다. 목숨을 걸어라. 그다음에 보수 재건의 목표를 분명해야 됩니다. 크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일단은 당이 재건하기 위해서 뭡니까? 올바른 노선을 가야 된다는 거죠. 윤호에겐과 단절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노선 위에서 당에 단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합할 방안을 마련해 둬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사보다 공을 앞세워야 된다. 그러니까 예. 이걸 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개밥 싸움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 편을 잘라내는 공정성의 기준 이걸 갖다 유지하겠다. 이 세 가지 메시지를 내서 보수 재건의 필요성과 그 명분들을 갖다가 유권자들한테 설득을 해놔야 되는 거고 그걸 네. 통해서 자기에 대한 그 비토 감정들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걸 극복해야 됩니다. 그렇게 주문하고 싶어요. 만덕동에 집을 얻었다라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대구가 아닌 부산을 선택한 배경, 이유 궁금합니다, 교수님. 생각해 보세요. 어디 갔습니까? 시장 갔었죠. 네. 그다음에 라이온스 경기 응원 갔었죠. 아, 자이언츠요. 자이언츠 네, 네. 자이언츠 삼성이구나 라이온스. 네. 자이언츠 응원을 갔었고 그 다음에 또 거기 가가지고 뭐 버스 정류장에 앉아가지고 중학생들하고 얘기하는 장면 이런 것도 올리고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서병수인가 이분 또 만나러 갔지 않습니까? 전 부산시장입니다. 그래서 이분 만나고 뭐 이런 행보를 보게 되면 아 그리로 갈 것이다라는 게 다 예측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 자기 SNS에 올렸더라고요. 북고에 있는 만덕에 집을 구했다. 무슨 얘기겠습니까? 거기서 이제 정치를 시작하겠다는 선언을 한 거죠. 예. 그래서 말을 들어보니까 아직 그게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아직까지 하나의 가능성이 있는 건 뭐예요? 전재수 씨가 사퇴를 늦게 함으로써 선거를 갖다 뒤로 밀어버리는 수가 아직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확정적으로 선거 자체가 열리는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마 선언하기가 좀 거시기하다. 예의가 아닌 것 같다. 다만 이곳 북구갑 시민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올 그런 마음은 갖고 있다. 네. 사실상의 출마 선언을 한 거죠. 지금 사실 출마 선언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예. 왜냐하면 열리는지 안 열리는지가 확정이 안 된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사실상 출마 선언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군요. 사실상 이 공식 발표는 안 했습니다만 만덕동에 부산 만덕동이 만덕 터널로 유명한 곳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만덕 선언이다, 예. 만덕 출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교수님께서 계속 이제 이 지역을 분석을 해주셨습니다만 전재수 의원의 지역구고요. 상당히 전재수 의원의 영향이 강할 수 없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로 볼 때도 만만치가 않죠, 이 지역이요. 예. 사실은 왜 부산을 선택했는가 또 하나의 그 유력한 선택지가 어디였습니까? 대구였거든요. 예. 근데 대구 같은 경우에는 좀 불확실해졌지 않습니까? 예. 특히 주호영 의원이 결단을 늦게 내린 거예요. 음. 사실은 처음에 자기가 컷오프 됐을 때 그때 아예 그냥 무소속 선언을 딱 하고 탈당을 하고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고 그 다음에 한동훈과 연대를 얘기를 했으면은 뭔가 달랐을 텐데 그동안에 냉중 가만히 있었거든요. 예. 냉중 가만히 있고 지금 그 가처분 신청한 것도 기각이 돼버린 상태 속에서 뒤늦게 그 얘기를 꺼낸 거예요. 민기적. 네. 근데 이제 차는 떠나버린 거죠. 거기서 두 명, 세 명의 후보가 나가게 되면 사실은 김부겸 당선이 확실시 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그거를 이제 선택지에서 지워진 것 같고 대구는 이분이 이제 말이 뭐라고 했냐면 대구는 당연히 보수의 중심이지만 보수 재건을 이뤄낼 수 있는 동남풍이 불기 위해서는 부산에서 바람이 불어야 한다. 사실 대구에서 출마할 길이 있었다면 그게 더 편한 길이었겠지만 일단은 부산에서 바람을 불어가지고 대구까지 그 바람이 가게끔 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출마를 한다는 거고 그 보수 재건 그리고 결국은 대한민국 정상화를 해서 나간다라고 하면서 출마의 명분을 또 얘기를 했어요. 예. 아마 이게 이제 출마의 명분이자 동시에 선거 때의 슬로건이 될 것 같고 또 선거의 프레임이 될 겁니다. 아마 이런 프레임으로 선거를 임하겠다라는 거죠. 지금 전재수 의원이 있는 그 지역구죠. 부산 북갑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사실 다 질 것 같았는데 막판에 그 부산 지역에서 한동훈 당시 대표가 가서 선거 유세를 해가지고 역전을 시켰지 않습니까? 예. 그 여론조사에선 10% 정도 뒤지는 걸로 나와 있는데 결과적으로 10%를 앞서는 일종의 역전, 대역전극이 거기서 벌어졌단 말이죠. 아마 이제 그것도 한동훈 전 대표가 부산에 가면 내가 좀 좋은 기운을 받는다라고 말한 이유 중에 하나였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옛날에 또 검사 시절에 거기서 부산에서 근무한 적도 있고 그랬는데 그때 유일하게 민주당이 당선된 데가 바로 여기거든요. 네.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전재수 이분의 그 개인적 인기가 상당히 높은 거 같아요. 개인기입니다. 네.
그분이 전재수 이분이 그 지역 활동 굉장히 튼튼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지 사람들은 그 민주당과 전재수를 좀 분리해서 보는 시각이 있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전재수가 빠지고 그 자리에 딴 사람이 온다라고 한다면 상황은 또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왜냐? 지난번에 요번 대선 때 완전히 보수 괴멸 상태에서 치러진 대선이잖아요. 그때 그 지역에서 투표율을 보니까, 그러니까 투표율이 아니라 그 지지율을 보니까 그 김문수 국힘 후보를 지지한 게 50%예요. 절반이 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 게 41%거든요. 9%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도. 예. 9%가 차이가 나면은 이게 전재수가 빠지게 되면은 그 지역도 사실 다른 부산 지역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지금 거기 보게 되면은 뭐 하정우 안 나올 것도 같습니다. 어떻게 예. 될지 몰라요. 어떤 그 민주당 후보가 나올 것 같고, 그다음에 한동훈 후보, 그다음에 박민식이 됐든 아니면 김민수가 됐든 아마 3파전이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예. 일단은 뭐 민주당 표는 일단 그 결집이 되겠죠. 뭐 30에서 40% 정도 사이로. 나머지 이제 보수표인데, 보수표가 이제 국힘하고 뭐예요? 그 한동훈 무소속 표로 분산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 보수와 그 무소속의 경쟁에서 누가 이니셔티브를 쥐느냐. 이게 이제 단일화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힘에서 긋고 말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힘의 지도부, 지금 당권파들은 뭐냐, 민주당하고 싸우는 건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어차피 집니다. 그런데 그들이 절대 져서는 안 되는 싸움이 있어요. 그건 바로 한동훈과의 싸움이거든요. 북갑 대첩이군요. 그렇죠. 민주당하고 싸워서 지면 오케이, 저도 그만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에는 아무 손상이 없는 거거든요. 그 지역 내에서 자기들은 또 해먹을 거 해먹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동훈한테 진다라고 한다면 자기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을 다 내놔야 될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건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한동훈의 당선을 막으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단일화는 안 해줄 거예요. 라고 한다면 남은 건 뭐냐면 그 투표에 의한 시민들의 단일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딱 봐서 위기의식을 느낄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다가는 또 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것 같네? 근데 여기 딱 보니까 나눠져 있네? 라고 했을 때 그래도 이쪽에서 더 많은 표를 받은 사람 또는 지지율이 더 높이 나오는 사람에게 표를 몰아주자는 심리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상대 후보를 뭐 10%대에 묶어놓는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한번 해볼 만한 승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자, 유리하고 불리한 판세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의 이 태도를 보면 정말 반한 정서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한동훈 도우면 끝장내 버리겠다. 한동훈 전 대표가 만났다고 하는 서병수 전 부산시장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출마를 했던 인물이기도 하고요. 부산 북갑 당협위원장 전 부산시장 서범수 의원의 형님입니다. 위원장직을 박탈시켜 버렸네요. 예. 이건 사실 이걸 놓고 이제 뭐 왈가왈부하는데 예. 그 당규에 보니까 28조 4항에 일단 그 당협위원장이 거기서 선거가 발생했을 때 자기가 출마 안 할 거면 물러나야 된다는 규정이 있긴 있어요. 예. 근데 이걸 끄집어내가지고 그냥 즉시 결정을 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봐도 뭐 그때 가가지고 천천히 해도 될 건데 즉시 그 발언이 나오자마자 바로 즉시 결정을 해버렸거든요. 박탈을 해버린 거예요. 아직 결정도 최종된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아무것도 지금 최종 결정된 것도 아니잖아요. 선거가 벌어질지 안 벌어질지도 지금 확정되지 않았는데 예. 그냥 박탈을 해버렸단 말이죠. 이건 누가 봐도 이제 정치적인 제스처가 들어가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형평성의 문제도 있잖아요. 예. 아니, 그 양양자 그리고 김재원 이분들은 출마까지 한 사람이거든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이 여전히 최고위원 하고 있어요. 원래는 자기가 출마하게 되면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서라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사퇴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민주당 사퇴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퇴를 안 하고 그냥 계속 있었거든요. 예. 이건 놔두면서 사실 선거가 지금 벌어질지 안 벌어질지 확정도 안 됐는데 당협위원장직을 박탈한다는 건 누가 봐도 이거는 정적 제스처고 한동훈을 도우면은 뭐 누구라도 제거해버리겠다는 이런 강력한 신호를 보낸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태도는 어떻게 봐야 되게 어찌 보면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서병수 전 부산시장을 친한계로 분류하기도 힘듭니다. 물론 서범수 동생은 친한계로 분류되기도 했습니다만 이렇게 이 무공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지금 김도읍 전 정책위 의장입니다. 상당히 부산에서는 중진이고 한때 부산시장 후보로도 물망에 올랐던 인물인데 한동훈으로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곧 김도읍도 날아가겠네요.
뭐 날릴 게 없을 거예요 아마. 그건 예컨대 무슨 당협위원장이라든지 당협위원장이 있겠지만 의원이잖아요 지금. 예. 그러니까 그건 좀 곤란할 것 같고 그다음에 이분은 뭐 거기서 선거가 발생하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지역구 그냥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날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일단 서병수 이분이 이제 한동훈 전 대표와 만나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부산의 중도 보수층을 잡으려면 한 전 대표를 단일 후보로 내세우는 수밖에 없다. 그런 방안이 필요하다. 예. 그건 뭡니까? 국민의힘에서는 무공천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좀 한 거거든요. 그래서 무공천을 해서 한동훈을 당선시킨 뒤에 한동훈을 복당시켜야 된다. 여기까지 주장을 한 거예요. 이게 이제 심기를 건드린 거죠. 그러니까 바로 당협위원장직을 확 박탈을 해버린 거고 예. 거기에 이제 김도읍 의원이 어젠가 오늘인가 또 기자회견을 했어요. 예. 기자회견을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3자 구도가 되면 승리가 어렵다. 그런데 민주당이 이기는 것보다 저희가 후보를 내지 않고 한 전 대표가 선거에 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는가. 예. 이런 차원에서 내가 제안을 한다라고 했거든요. 아. 이분 생각은 뭐냐면은 3자 구도가 되면 부산시장 선거에까지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3자 구도가 되면 사실 국힘이 이기기 힘들게 되잖아요. 예. 그런 상황이 돼버리면 그런 분위기가 어디까지 옮겨붙는 겁니까? 부산시장 선거에까지도 옮겨붙기 때문에 만약에 이 선거에서 예를 들어서 지역구 선거에서 전재수 지역구에서 국힘이나 또는 무소속 후보가 앞서는 걸로 나오고 민주당을 앞서는 걸로 나오게 되면 뭐 박형준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가 되는 겁니까? 힘이 생기는 거죠. 예. 해볼 만한 힘이 생기는데 거기서 지는 걸로 나와버리면 전체 선거판 자체가 힘이 빠져버리거든요. 아마 그런 차원에서 이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뭐 국힘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절대로 무공천은 있을 수 없다. 국힘 지도부입니다. 그렇죠. 최수진 원내수석 대변인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무공천의 고려는 전혀 하고 있지 않다. 예. 그리고 부산 북갑이 비면 반드시 국힘 후보는 낸다. 그리고 공당으로서 부산 북갑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곳을 무공천을 비워두지는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했고 예. 그다음에 조광한 이분은 아주 강성이잖아요. 그래서 무공천 주장은 아예 해당항이다. 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역 제인이다. 그렇죠. 네. 이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민주당과의 싸움이 아니거든요. 민주당한테 져도 좋다. 그러나 한동훈은 절대로 당선되게 놔둬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결국은 민주당한테 패배하는 것은 우리한테 타격이 없다. 하지만 한동훈이 승리하는 것 그것은 우리한테 엄청난 타격이 된다. 이걸 이제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방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절대로 안 된다. 모비딕 한동훈이 돌아오는 순간 그것은 경천 동지다. 이것이 지금 장동혁 지도부의 의중이다. 이렇게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객 공천설이 나옵니다. 근데 실제로 이 부산 북갑이라고 하는 지역 정서에 자객이 될 수 있을지 아니면 정말 자객이 아니라 자객을 꿈꾼 낭만 자객이 될지. 자, 지금 많은 여론조사에서 이 부산 북갑에 자주 대입이 되고 있는 국민의힘 후보는 박민식입니다. 왜냐하면 전 보훈부 장관이고 이곳에서 출마를 했던 적이 여러 번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 당선되고 두 번 낙선했죠. 근데 교수님 여기에 뭐 김민수 최고위원이 자객 공천설에 떠오르는데 뭐 경기도 한안갑이라면 모르겠습니다만 경기도 지역에 이 거주를 하고 있으니까요. 기반을 두고 있으니까요. 근데 부산 북갑에 자객이 됩니까? 이거는 어떤 문제냐면은 박민식 이분이 떠났었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나는 이제 부산 사람이 아니라 서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말을 해놓은 상태에서 다시 자기 지역구로 꾸역꾸역 기어 들어오는 게 먹히겠느냐 이런 우려는 있거든요. 하지만 본인은 지금 벌써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좀 구석구석을 뒤지면서 선거운동에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 사람들 생각에 좀 아스트랄하잖아요. 박민식이 뛰고 있지만 박민식은 또 이렇게 뛰다가 나중에 한동훈하고 또 단일화를 해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우려를 갖다 불식하려면은 절대로 한동훈과 단일화하지 않을 후보를 내야 된다. 여기서 이들의 목표는 뭡니까? 거기서 선거에서 승리하는 게 아니거든요. 한동훈을 낙선시키는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단일화하지 않을 후보가 누가 있겠는가라고 하면 이제 김민수겠죠. 그래서 이제 김민수 공천 얘기가 나오는 건데
뭐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한동훈의 입장에서도 훨씬 편하죠. 이런 강성이 나와준다면 보수 재건의 프레임을 딱 걸고 그다음에 그게 이제 먹혀 들어가기 참 쉬운 대립 구도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김민수가 나온다면 아마 이 사람의 그 지지율을 10%대로 묶어놓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들이 지금 사고 방식이 굉장히 아스트랄하거든요. 저 뭡니까 박민식 쟤도 믿을 수가 없어. 나중에 알아 자기 또 불리해지게 딱 단일화에 또 동의를 해줄지. 예.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우려를 갖다 불식시키기 위해선 누구냐? 확실히 믿을 수 있는 사람? 네. 김민수를 내보내야 된다. 민식이 아니라 민수다.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항상 생각하는 걸 보게 되면 하여튼 그 머리가 이상하게 돌아가거든요. 항상 자기들한테 불리한 결정을 내려요. 그래서 이번에도 모릅니다. 박민식 대신에 그 김민수를 집어넣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예. 참 어떤 전략이 그려지고 있는지 어떻게 선거 판세를 분석하고 있는지 정말 아스트랄하다는 말씀 주셨는데 아리송합니다. 자, 이 상황에서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하정우 AI 수석. 예. 본인도 지금 방송에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어서 이 라디오 방송에도 출연해서 또 최근에는 안 나갈 것 같습니다만 뭐 또 인사 결정권자에 달려 있다. 지금 정청래 대표는 하정우 수석을 직접 만나겠다고 이야기하고 거듭 말씀드립니다. 배우 하정우가 아니라 이 청와대 AI 수석 하정우입니다. 어떻게 보시면 교수님 보시기에는 출마를 할까요, 안 할까요? 제가 볼 때는 이분은 개인적으로 나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런데 대통령이 좀 말리는 상황. 하하. 저는 그렇게 봐요. 아. 왜냐하면 본인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단호하게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항상 말 끝에 뭔가 여운을 남기잖아요. 그건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도 좀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지금 대통령이 예. 말리니까 못 나가고 있는 상황이 아이구나. 아니고요. 상황이 좀 복잡해졌습니다. 일단은 지난 9일인가 이재명 대통령이 그 회의하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GPT라고 부르더라고요, 이분을. 하GPT 요새 이렇게 할 일이 많은데 누가 작업 들어오는 것 같던데 할 일도 많은데 작업 들어온다고 넘어가고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쉽게 말하면 작업 들어온다라는 거 민주당의 이제 정청래 대표가 계속 꼬시는 거죠. 예. 꼬셔가지고 뭐예요? 그 부산에 출마하라고 설득을 하는 중이었거든요. 그걸 이제 대통령이 안 거예요. 이재명이 이제 알고 그러니까 그러는 거 내가 알고 있는데 거기 넘어가면 안 돼. 보이지 마. 보이지 마. 딱 잘라 말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 이분이 이제 또 방송에 나가가지고 어제 대통령께서 딱 나한테 딱 일하라고 힘을 주셨으니까 네. 열심히 일해야죠. 대통령 말 따라야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한편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 건너갔나 싶었는데 또 정청래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80% 설득이 끝났다. 나머지 예. 8분 응선 넘었다. 2분 응선만 넘으면 된다. 라고 해서 거의 이제 설득이 끝난 것처럼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다시 뭐라 그랬냐면 현 시점에서는 청와대에서 역할을 다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네. 그다음에 참모는 기본적으로 의사결정 권한이 없는 자리다. 무슨 얘기야? 나는 나가고 싶은데 결정권은 나한테 없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딱 물어봐요. 이제 아나운서가. 그럼 대통령이 판단을 맡길 경우에 너한테 맡길까? 넌 어떻게 하겠느냐? 그랬더니 대통령의 판단을 맡길 경우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방향으로 기준을 결정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결국은 계속 물어보니까 예. 안 나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때조차도 나는 청와대에 남는 쪽을 선택하겠다. 왜냐하면 부산 지역의 AT 전환도 중요하지만 현재 국가에서 추진 중인 국가 전략 역시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그래서 나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그다음에 정청래 얘기로는 80% 설득했다는데 무슨 얘기야 그랬더니 당에서는 무슨 기준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뭔지 난 모르겠다. 그다음에 정청래한테 연락받았느냐? 근데 별도로 연락받은 것도 없고 앞으로도 정청래 대표를 만날 계획이 없다라고 해서 일단은 잘라 말한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 이게 아주 묘해졌거든요. 이재명 대 정청래의 힘겨루기가 돼버려. 그러니까요. 이재명 대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참모로서 대통령 뜻을 거스르고 정청래 대표에 응하게 되잖아요. 예. 요청에 응하게 되면 뭐가 되는 겁니까? 반명이 되네요. 반명이 되는 거고 결국은 당정 관계 속에서 대통령과 당 대표의 싸움에서 누가 이긴 게 돼요? 당 대표가요. 당 대표가 이긴 게 되는 겁니다. 이러니 본인은 굉장히 곤란한 거죠. 그래서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간에 하정우가 불출마하게 되면 한동훈 측에는 유리하겠죠. 왜냐하면은 지금 하정우는 왜 지금 소환이 된 겁니까? 누가 소환한 거예요? 결국은 전재수가 소환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자리가 굉장히 어려운 자리라는 거예요. 예. 어려운 자리이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부산시장에서 부산시장 선거에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프레임을 짜려면은 엉뚱한 사람 오는 것보다 하정우 이런 사람이 와야 세대 교체도 되고 거기다 막 AI 뭐 이런 것도 있고 예. 선거하기 참 좋다라고 해서 요청해서 그걸 당해서 받아가지고 쑤셔본 거거든요. 찔러본 겁니다. 그랬는데 그걸 갖다 받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받아버리면은 대통령 체면이 말이 안 되게 되는 거죠. 예. 그전에도 계속 갈등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누가 이겼어요? 정청래가 이겼거든. 그러니까.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 결정권이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하정우 수석한테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정우 수석은 누구 사람입니까? 여기저기 누쳐보는 게 아니라 대통령 편인 거거든요. 예. 어차피 예. 결정권 의사 결정권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거기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다른 상황이었으면 이것도 사실은 누구예요? 뭐 다른 인물이었으면은 아마 이것도 정청래가 이겼을 가능성이 커요.